자, 반갑습니다. 5과목입니다. 81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81번 문제는 뭡니까? 연소 형태죠. 고체 연소 형태 중 정발 연소에 속하는 것은, 자, 나프탈렌, 목재, TNT, 목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발 연소가 있고요. 목재인 경우에는 분해 연소, TNT는 자기 연소, 자기 연소는 스스로 연소된다는 이야기고, 목탄은 표면 연소다. 자, 그래서 정발 연소는 뭡니까? 자, 정답은 목재, TNT, 목탄 빼고 나면은 나프탈렌이 정발 연소가 되네요. 자, 그래서 자, 정발 연소 개념은 뭔가 하면은 액체 표면에서 발생된 전기나 가연성 고체가 기화되면서 발생한 전기가 연소하는 현상. 이 가연성 고체는 뭡니까? 불에 타는 고체인데 알코올, 에테르, 등류, 경유 등은 액체이고요. 나프탈렌이나 파라핀,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양초 있죠. 양초. 그 다음에 TNT는 뭡니까? 스스로 연소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소. 목탄은 뭡니까? 표면 연소. 목재는 분해 연소. 자, 이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이런 어떤 액체나 고체, 양초를 예를 들겠습니다. 양초. 자, 그래서, 자, 이런 액체가 열이 가해지면은 이것이 이렇게 증발이 되고, 이 증발된 전기가 점화원이 가해졌을 때 불이 붙는 현상을 증발 연소다. 자, 그 다음에 양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초도 처음에는 요 심지에 불을 붙이면 요 양초가 바로 녹으면서 바로 기화가 되면서 전기 상태로 된 상태에서 이것들이 연소하는 것을 전기 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재, 나무는 이런 나무가 있으면은, 자, 옆으로부터 열이 가해지면은 이 나무가 일단은 먼저 분해가 일어납니다. 분해가 일어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이 어떻게 전기 상태로 변합니다. 이것이 연소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분해 연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무는 주로 C와 H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목탄, 우리가 알고 있는 숯을 이야기하는 거죠. 숯은 일단 한번 1차 연소가 일어났습니다. 1차 연소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분해보다는 이 목탄은 1차 연소 상태에서 다시 불이 붙기 때문에 이 목탄은 이 표면에서, 이런 목탄이 있으면은 이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 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소방기사 등에서 잘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82번 문제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부식성 산류. 자, 우리가 위험성 물질이 있죠. 위험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로 분류하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는 자, 제1류, 2류, 3류, 4류 이런 식으로 위험물을 분류를 하죠. 이 속에서 부식성 산류에 대한 정의들이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성 산류가 있고 부식성 연기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식성 산류는 농도 20%, 농도 60% 이상, 그 다음에 부식성 연기류는 농도 40% 이상 이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 규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번이 정답이죠. 자, 농도 20%인 염산. 여기 보시면은 농도 20% 이상이 염산, 항산, 질산. 자, 그래서 이것은 맞죠. 그 다음에 농도가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래서 60% 이상인 아세트산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농도가 50%인 질산. 자, 여기 보시면은 20% 이상인 질산이니까 50%는 뭡니까?
20% 이상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정상적인 거고, 요게 잘못되었네요. 농도 40%인 인산. 여기서 보시면은 인산은 뭡니까? 농도가 60% 이상인 경우에 부식성 산류로 분류를 한다 해서,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문제. 뜨거운 금속에 물이 닿으면은 튀는 현상과 같이 핵비등 상태에서 막비등으로 이행하는 온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일단 정답은 2번 뭡니까? 자, LEIDENFROST 포인트. 그래서 라이덴 프로스트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일단은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요런 문제 나오면은 요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것을 이왕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다면은 수증기 폭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증기 폭발.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뜨거운 난로가 있습니다. 뜨거운 난로 위에, 어쩌다 보면 물을 이렇게 잘못 떨어뜨리면은 그 물방울이 어떻습니까? 난로에 닿자마자 물방울이 형성이 되면서 바로 폭발하듯이 증발해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증기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증기 폭발. 자, 그래서 이 이론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는 온도입니다. 온도이고, 이 축은 뭔가 하면은 표면 열유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 열유속이라 해서 단위는 킬로와트 퍼 메가자승,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 이런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시험 장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 그래프를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수증기 폭발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이런 수조 속에다가 물이 이렇게 담겨 있으면은 여기에 백금 전열선을 설치합니다. 백금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전열선, 즉 백금으로 되어 있는 전열선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자, 이 전열선을 이렇게 해서 전원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를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통하게 되면은 이 백금 전열선 주변에 어떤 변화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핵비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핵비등. 핵비등은 이 백금 전열선이 있으면은 이 백금 전열선 주변에 어떻습니까? 기포가 이렇게 크게, 기포입니다. 기포가 이렇게 크게 형성된 것을 우리는 핵비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은 두 번째, 이 핵비등이 막비등으로 변하는 영역, 천위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천위 영역. 이때는 어떻습니까? 백금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부 이렇게 막이 형성되고, 자, 막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자,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포가, 백금선 주변에는 기포가 아주 적습니다. 아주 작은 기포가 이렇게 있고, 그 외부에는 기포가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 이러한 경우, 천위 영역에서는 이렇게 작은 기포들이 백금선 주변에 있고, 일부에서는 이런 막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는 뭡니까? 이런 기포들이 없습니다. 이 막 바깥쪽에 이렇게 기포가 큰 게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천위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세 번째, 막비등이라고 있습니다. 막비등. 자, 막비등은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러한 자 여기 있는 백금선 주변에 이 백금선 주변에 이런 어떤 막이 형성이 먼저 되고 여기에는 어떤 기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막 바깥쪽에 이러한 큰 기포가 형성이 되는 것을 막비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막이죠, 막. 그래서 막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이렇게 큰 기포가 형성되는 것을 막비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보면은 자, 이쪽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약 한 100도씨 정도 될 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100도씨 정도 될 때를 우리는 이 물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대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류. 이렇게 대류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A,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바로 위에 이러한 B-라는 점이 있는데 자, 이 B-에서 이렇게 연류석이 커지면서 열이 전달되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류석이 커지면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C점 이렇게 D점을 형성을 하는데 자, 이때 이 D점까지 가는 요 온도 요 D점의 온도가 계략적으로 약 한 200도씨 정도 됩니다. 물인 경우에는 약 한 200도씨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범위를 우리는 핵비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핵비등. 자, 대류 핵비등.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온도를 낮춰주면은 이것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온도를 낮춰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약 한 어떻습니까? 약 한 1000도씨 정도 되면은 여기가 D-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인 경우에는 약 한 200도씨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막비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의를 합니다. 천의 영역이 있습니다. 천의 영역.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료석이 증가하면은 D-점으로 가는데 자 여기가 약 한 1000도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천의 영역에서 요 D점을 지나가는 선까지 이 부분을 우리는 막비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비등. 자, 요런 곡선을 갖는데, 자, 온도를 낮춰주면은 여기 오고, 여기서 뭐 D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이 대류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온도가 약 한 200도씨 정도까지 가면은 어떻습니까? 핵비등에서 천의 영역으로 접어듭니다. 천의 영역이라는 이야기는 막비등이 일어나려고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막비등이다. 이것을 뭐 E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연류석, 가열 표면 온도가 조절하면서 조절 가능하고 연류석이 낮아지면 E점으로 떨어지지만 연류석이 계속 증가하면 이렇게 D-점으로 가면서 결국은 막비등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뭡니까?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증기 폭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증기 폭발이다. 요게 이러한 수증기 폭발 실험을 하면은 백금선 주변에서 대류, 핵비등, 천의 영역, 그 다음에 막비등 상태로 옮겨가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서 뜨거운 금속이 물에 닿으면 튀는 현상과 같이 즉 난로 위에 물을 떨어뜨리면은 핵비등 상태에서 막비등으로 이행하는 온도 이때 이 천의를 다른 말로 이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행. 요 온도 요 200도씨 물인 경우입니다. 200도씨 요 온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뭔가 하면은 자 LEIDEN, LEIDEN, 자, Leiden FROST, Frost Point라고 이야기한다. Leiden Frost Point, 즉, 이러한 핵비등 상태에서 천이 이행, 어디로? 막비등으로 넘어가는 요때 요 온도, 물인 경우는 약 한 200도씨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라이덴 프로스트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이런 문제는 문제 나왔을 때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이것은 소방 쪽에서 또는 폭발 이론에서 수증기 폭발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조금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4번 문제는 뭐죠? 84번 문제는 이온물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은 정답이 뭐죠? 자, 1번입니다. 1번. 모든 폭발성 물질을 석유리에 침지해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5번. 이상 반응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압력의 방출 장치가 아닌 것은, 자, 파열판, 요거는 뭡니까? 압력 용기 등에 사용하는 압력 방출 장치이죠. 폭압 방산구. 요 폭압 방산구는 역시 압력을 방출하는 것인데, 이 폭압 방산구는 주로 건물인 경우야. 자, 여기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서 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부분을 좀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폭발 압력을 이렇게 밖으로 방출시킬 수 있는 것을 폭압 방산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열판, 폭압 방산구, 그 다음에 가용 합금 안전밸브. 이것은 뭡니까? 세 가지는 이러한 압력 방출 장치이고, 하연 방지기는 뭐죠? 역하 방지기, 하연 방지기.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저장 탱크라든가 공정 시설에서 이런 저장 탱크가 있으면 이런 공정 시설에서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갑니까? 이런 플레어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플레어 스택. 소각 장치죠. 이런 공정 고압 탱크라든가 공정 시설에서 여기 있는 남아있는 가스들, 오염된 가스들 또는 유독성 가스들, 이것들을 소각해서 대기로 방출하는 것을 우리는 플레어 스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하염들이 어떻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어떤 공정시설이나 어떤 고압 탱크를 폭발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역화 방지기 또는 이 하염을 어떻습니까? 방지한다 해서 하염 방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FLAM이 자, Flame Arrest, 하염을 체포한다, 잡아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요것은 좀 상세하게 그려보면은 이런 어떤 배관이 있으면은 이 배관 중간에다가 여기 이렇게 금속의 망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소염 소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인화 방지망, 인화라는 이야기는 그 불이 붙는다는 뜻이죠. 인화 방지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염 방지기의 어떤 약간의 상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하염 방지기는 뭡니까? 불이 거꾸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이지, 이것은 폭발의 압력을 이렇게 방출시키는 장치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하염 방지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하염 방지기가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86번 문제입니다. 분진 폭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연소 속도가 가스 폭발보다 크다. 자, 이 분진 폭발은 가연성 가스보다 속도는 느립니다. 자, 크지 않습니다. 완전 연소로 가스 중독의 위험이 적다. 자, 8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 폭발은 연소가 완전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고체 물질들이 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어떻습니까? 중독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완전 연소로 가스 중독 위험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하염의 파급 속도보다도 압력의 파급 속도가 크다. 분진 특정으로 옳은 것은 86번은 3번이 정답이라 그랬죠. 86번은. 그래서 하염의 파급 속도보다도 압력의 파급 속도가 크다. 자, 분진의 폭발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폭발 한계 내에서 분진의 휘발 성분은 많을수록 폭발이 쉽다. 가스 폭발에 비해서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은 적다. 그 다음에 가스 폭발에 비해서 연소 시간이 길고 발생 에너지가 크다. 요거 그래서 가스 폭발보다 연소 시간은 요거 잘못됐죠. 짧고 아니고 길고 발생 에너지도 크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염의 파급 속도보다도 압력의 파급 속도가 크다. 대부분의 폭발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폭발은 압력이 먼저 나가고 뒤에 하염이 따라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들어갑니다. 독성가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독성가스는 뭡니까? 암모니아, 포스겐, 항화수소는 독성가스이고 질소는 독성가스가 아닙니다. 자, 우리 공기 중에 산소는 얼마입니까? 21%이고 나머지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약 한 78점 몇 % 정도가 질소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인체에 해롭지 않은 어떤 성분의 어떤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공기죠. 그래서 자, 공기는 독성가스가 아니죠. 그래서 질소는 독성가스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브루게스 힐러의 법칙에 따르면은 자, 서로 유사한 탄화수소계의 가스, 탄화수소계의 가스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메탄, CH4, 탄화수소계. 탄화수소라는 이야기는 이 탄소하고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자, 에탄은 뭡니까? 자, C2H6, 에탄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프로판은 뭐죠? C3H8, 여기 프로판이죠. 그 다음에 부탄은 C4H10.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C와 H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화수소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화수소 계열은 계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화학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CH4는 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탄소라는 놈이 있는데 탄소는 발이 4개입니다. 발이 4개이고 이 주변에 이렇게 수소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CH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2H6 요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것은 뭡니까? 탄소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탄소는 발이 4개라 그랬죠. 이쪽 발은 탄소끼리 서로 맞잡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탄소가 이렇게 발이 나오면 여기에 H가 이렇게 갖다 붙어 있습니다. 수소가 이렇게 갖다 붙어 있으면 이게 뭡니까? C2H6 이렇게 되겠죠. 프로판도 한번 그려볼까요? C3H8 요거는 뭡니까? 탄소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탄소 하나, 둘, 3개가 있고 요 놈들이 전부 이렇게 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H가 모두 붙어 있으면은 H가 몇 개입니까? 8개죠. 여기에 CH4. 메탄은, 부탄은 어떻게 될까요? 부탄은 C4H10인데 탄소가 4개입니다. 1개, 2개, 3개, 4개. 여기에 뭐가 붙어 있죠?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0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부탄의 어떤 구조식이죠. 구조식. 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탄화수소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화수소계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탄화수소가 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법칙을 만들어냈냐 하면은 자, 여기에 X 곱하기 Q. 이때 X는 뭡니까? 하한계선 LEL입니다. LEL에다가 열량을 곱하니까 계략적으로 1100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1100 킬로칼로리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89번 문제는 이염물 안전관리법령 89번은 이염물 안전관리법령상
삼류이온물 중 금수성 물질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금수성이 뭡니까? 자,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칼륨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 결합적으로 봤을 때 물하고 결합을 하면은 자, H2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수소는 뭡니까? 폭발성 가스이죠. 자, 그래서 물이 있는 소화기는 절대로 쓰면 안 되죠. 자, 포사기 요런 거 뭡니까? 물이 있죠. 물. 자, 그래서 물 있는 소화기를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금속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해서 연소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할로겐 화합물도 안 되고요. 적합한 소화기는 탄화수소 염류 분말 소화기, 그 다음에 건조사, 팽창지울석 또는 팽창진주암 이런 것들로 소화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0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폭발 하한기는 하한값이 1.25%이고 상한값이 44%이다. 이를 20도씨 대기압하여서 mg per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얼마인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76.1이다. 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거의 실기시험 수준이죠. 그 실기시험 수준의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이 문제 꼭 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 여러분들 포기하셔도 됩니다. 자, 전체 문제 중에 이 한 문제 틀렸다 해서 여러분들이 까락이 된다든가 60점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교재에 풀어 있는 것처럼 차근차근히 푸시면요, 기본적으로 샤르르의 법칙도 알아야 되고요. 자, 잠깐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장에서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우선은 여러분들 샤르르 법칙 기본적인 요 내용을 알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T는 뭡니까?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각종 온도에다가 273이라는 숫자를 대줘야만이 절대 온도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체 1몰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 처음에 우리가 T온 부연 계산할 때 이 부연 값을 여러분들은 22.4를 계산을 하셔야 되고, 이때 T온은 0도씨이다. 요 개념 아셔야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273을 해야만이 절도온도 값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V2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T2를 계산할 때 역시 어떻습니까? 자, 20도씨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0도씨에서 273을 더해줘야만이 T2 값이 된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V2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V2를 구하면은 24리터라는 답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자, 질량 농도를 계산을 할 때 ppm 퍼센트 농도를 가지고 질량 농도를 환산해야 되고, 이때 24분의 분자량은 어디 주어졌습니까? 문제 조건에서 76.1이 주어졌죠. 자, 요거 공식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ppm 단위로 넣어줄 때 퍼센트를 ppm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자, 1%는 10,000 ppm 해서 10의 4승을 곱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한값 상한값 따로따로 별도로 또 계산을 또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은 요거 뭡니까? 미리그램 퍼 메타 삼성이니까 이것을 또, 자, 미리그램 퍼 리터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엄청 길죠. 이것은 결국은 실기시험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풀지 않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거 풀으시다가 모르면은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치 기체이다. 맞고요. 염소와 촉매 존재하에 반응하여 포스겐이 된다.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 기능을 저하시킨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헤모글로빈하고 반응을 한다. 자, 우리가 피 속에 어떻습니까?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산소를 가지고 피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인체에 산소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이 헤모글로빈 대신에 뭐가 붙어버립니까? CO, 일산화탄소가 붙어버려 가지고 피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인체에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이런 사고 많이 났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여러분들 도시가스 보일러 떼기 전에 연탄가스라고 있습니다. 자, 연탄을 가지고 아궁이를 난방을 할 때 구들장이라고 있습니다. 구들장이 틈이 생기면은 이 연소가 덜 된 일산화탄소가 방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중독되어 가지고 사망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제가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연탄 보일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런 중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이 CO는 뭡니까? 결국은 불완전 연소의 결과물이죠. 자, 우리가 제5과목에서 연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이런 시간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C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결국은 CO2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CO2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완전 연소 과정이고요. C하고 산소 반개가 이렇게 만나면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CO,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불완전 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은 완전 연소이고,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은 불완전 연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4번. 불활성 가스로서 허용 농도가 이건 중요하지 않죠. 자, 불활성 가스가, 불연성 가스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불완전 연소한 이 CO는 다시 산소를 만나서 산소 반개를 만나 가지고 다시 CO2로 갑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연성 가스가 아닙니다. 불에 타는 가스이죠. 일산화탄소는. 자, 이렇게 해서 91번은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의 용단,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뭡니까? 요거는 뭐죠? C2H2, 아시틸렌 가스이죠. 아시틸렌 가스. 자, 이 아시틸렌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할 때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전도 위험이 없도록 한다. 즉, 넘어지면 안 되도록 조심한다. 그 다음, 밸브를 서서히 개폐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융에 아시틸렌의 용기는 씌워서 보관한다. 자, 요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까지는 틀리지 않았죠. 자, 용기의 온도는 섭씨 65도씨 이하로 유지한다. 이것은 뭐죠? 섭씨 65도씨가 아니죠. 밑에 해설편에 보시면은,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적어서 좀 키워볼게요. 자, 용기의 온도는 섭씨 4도씨 이하, 40도씨 이하로 유지할 것. 자, 그래서 65도씨가 잘못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산업안전 기사에서 아주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뭐뭐로 틀린 것은 하면 어떻죠? 뭐뭐뭐로 틀린 것은 하면은 이 숫자가 있는 거. 이 숫자가 있는 게 거의 다 답입니다. 숫자가 있는 것이 거의
답이다 생각하시고 4번에 65나 숫자가 있네요. 요걸 정답으로 콕 찍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93번 문제 보겠습니다. 9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이염물 건조설비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청소한 게 맞네요. 자, 희염물의 건조 설비를 사용하는 때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 전기 또는 분진의 폭발,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거. 요거 맞네요. 그 다음에 희염물 건조 설비 사용하여 과일 건조하는 건조물, 자, 건조시켜주고 하는 대상물은 쉽게 이탈되도록 할 거, 이탈되지 않도록 할 거. 이게 답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쉽네요. 자, 고온으로 과일 건조한 가연성 물질은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경납을 시킬까, 즉, 자, 보관할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조설비 사용과 작업하는 경우의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자, 앞에서 잠깐 제가 하염 방지기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류 저장 탱크에서 하염의 차단을 목적으로 외부로 전기를 방출하기도 하고 탱크 내 외기를 흡입하기도 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뭡니까? 하염 방지기, 플레임 어레스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유류 저장 탱크에서 하염의 차단, 플레임이 영어로 하면 하염이고, 어레스터, 체포하다, 잡다, 차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9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공기와 혼합 시 최소 착화 에너지 또는 최소 발화 에너지 또는 최소 점화 에너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MI라고 이야기합니다. MI, Minimum Ignition Energy. 자, 영어로 한번 적어 드릴까요?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 Minimum, M-I-N-U-M. 자, Minimum, 자, M-I-N-I, 제가 영어를 잘못 적었습니다. M-I-N-I-M-U-M. Minimum Ignition, I-G-N-I-T-I-O-N. Ignition은 점화, 연소,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E-N-E-R-G-Y. 그래서 MIE라는 약자를 씁니다. 최소 점화 에너지, 최소 발화 에너지, 이렇게 최소 착화 에너지, 이렇게 약자로 쓰고 있다 정도. 자,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답이 뭐겠습니까? 수설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수설을 보면은 최소 발화 에너지가 0.019, 가장 적죠. 여러분들 미련하게 이 표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자, 가장 적은 거, 요런 게 잘 나옵니다. 또는 가장 큰 거. 그래서 요 문제 나오면은 그냥 수설을 탁 찍어 주시면은 멋진 답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96번 문제입니다. 자, 펌프 사용 시 공동현상을 방지한다 할 때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펌프의 회전수를 높인다. 자, 줄입니다. 자, 여기서 흡입비 속도가 아니고 흡입 비속도입니다. 흡입 비속도를 작게 한다.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 간의 두 손실. 자, 손실수두라고 이야기하죠. 손실수두. 또는 뭡니까? 흡입 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흡입 양정. 그 다음에 펌프의 설치 높이를 낮춰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현상은 제가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문제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소 속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어떤 가연물이 불이 붙었을 때 그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연물의 색상,
뭐 큰 문제가 안 되죠. 촉매, 혼합비, 온도는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 이 촉매가 뭘까요? 촉매. 밑에 보시면은 해설편에 보시면은 촉매 있는데 부촉매가 있고 정촉매가 있습니다. 자,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해서 연수 속도를 느리게 하고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적게 해서 연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게 촉매에 다 해당 사항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촉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5과목에서 연소에 대해서 공부했고 여러분들 발열 반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습니다. 발열 반응이 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 이 발열 반응과 이 촉매하고 부촉매 이야기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발열 반응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반응계죠. 탄소하고 만약에 산소가 반응해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 여기 뭡니까? 연소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죠. 요게 요 밑에 적겠습니다. 연소 반응이다. 연소 반응인데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셨죠. 엔탈피 이야기. 요 측은 뭐죠? 엔탈피입니다. 엔탈피. 자, 그래서 처음의 엔탈피는 H1이고 두 번째 엔탈피가 H2라면은 자, 요만큼의 어떻죠? 델타 H 엔탈피 변화는 H2에서 H1을 빼주니까 작은 데서 큰 것을 빼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델타 H 값이 되겠죠. 이것을 열로 생각하면은 Q라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열 반응이다. 요거 이해되시겠죠? 요게 발열 반응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렇게 연소가 일어날 때 요만큼의 어떤 외부에서 점화 에너지, 착화 에너지를 가해줘야 됩니다. 쉽게 하면은 자, 이런 종이에 불을 붙이려면은 라이터를 갖다 대야만 이 종이가 불이 붙겠죠. 이때 라이터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라이터 불이다. 자, 그래서 요게 뭡니까? 활성 에너지다. 활성 에너지다. 즉 점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화 에너지다. 이만큼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이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촉매를 사용하면은 자, 요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를 사용하면은 줄여줄 수 있는데 이때 촉매는 정촉매입니다. 정촉매를 사용하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가지고 이러한 연소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거고 부촉매는 뭔가 하면은 자,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크도록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나무인 경우는 목재인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크죠. 목재인 경우는 더 많은 어떤 화력으로 이 목재를 불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게 부촉매이다. 부촉매. 자, 이 부촉매를 사용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활성 에너지가 이만큼 커졌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떤 에너지를 주어야만이 반응이 일어난다. 결국은 뭡니까? 이런 화재라든가 연소가 방지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부촉매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뭔가 하면은 불활성 기체. 자, 불활성 기체가 뭐죠? 불활성 기체가 가장 대표적인 게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질소나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활성 기체인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런 불활성 기체를 뿌림으로 해서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발이 일어날 만한 용기 속에다가 이러한 불활성 기체를 넣어 가지고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취한이라고 이야기하죠. 취한.
또는 퍼지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퍼지와 체환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러한 활성 에너지를 크게 해서 연소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촉매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재를 연소시키고 하재를 소화하는 그것을 우리는 부촉매 소화다 이런 말을 씁니다. 부촉매 소화다 또는 억제 소화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제가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문제는 뭡니까? 기체의 자연발화 온도 측정법에 해당되는 것은, 자, 기체의 자연발화 온도 측정법에 해당되는 것은 요 3번이 정답이죠. 3번 예열법. 여기 보시면은 자연발화 온도 측정하는 방법, 기체 실의 발화점 측정하는 방법은 유통법, 단열 압축법, 예열법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체이고, 액체나 고체인 경우 측정하는 방법은 발열법, 중량법, 접촉법. 요것들은 뭐죠? 액체 고체네요. 액체 고체인 경우에는 1번, 2번, 4번이고 예열법은 기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0번 문제는 해설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판가스입니다. 프로판가스. 자, 요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판가스 1m 삼성을 완전 연소시킨다. 완전 연소시킨다는 이야기는 자, 화학 양론적으로 반응을 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이론적 공기량은 얼마인가? 여기서 공기량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20%이다. 자, 전체 100 중에 산소가 2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공기 100은 어떻습니까? 산소의 5배가 되겠네요. 5배이고, 자, 순수하게 이런 완전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화학 양론적 반응식이 요겁니다. 연소 반응식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연소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요, 양론 반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양론 반응. 자, 그래서 이때 개수, 자, 연료를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킨다. 즉, 화학 양론적 반응이라고도 이야기하면, 이때 산소의 개수는 5이죠. 5. 즉 5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 메타 삼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냥 5 곱하기 5 하면은 5 25가 됩니다. 25.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답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식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요 5라는 개수, 산소의 양론적 개수 5라는 숫자만 암기하고 있으면 5몰이고, 요 5몰에서 자, 공기 중의 산소, 즉 산소가 20%이기 때문에 전체 공기 체적은 산소의 5배입니다. 그래서 산소 5의 5배 해서 25.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5과목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 6과목 건설 안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